안녕하십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한국 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라 찬술 경전인 금강산매경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먼저 비교 대상이 되는 얘기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대 초반 서울의 봄이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무참히 깨어지고 신군부 세력이 집권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한국 불교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의 종정으로 성철 스님이 등장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종정에 오른 뒤에 본지풍광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본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오르신 분들의 안전빵 정책은 신비주의 뒤로 숨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안개를 뭉게뭉게 풀면서 이런 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언어로 얘기하면 다 망가지니까 묻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 신비주의 뒤에 숨는 것이 상책인데, 이분이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문자로 책을 펴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용기가 대단한 분이다. 책 이름이 본지풍광입니다. 본지풍광이라는 말은 선어인데 본지의 풍광이라는 뜻이죠. 본지라는 것은 깨달은 뒤에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을 본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풍광이니까 본래의 모습이 깨달은 뒤에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했다는 얘기니까 대단한 책이죠. 저는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책이 나왔다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서점으로 달려가서 이 책이 500조에 가까운 짧지 않은 분량인데 단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책은 성철 스님이 상당법어집이라고 하는데, 상당법어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당 위에서 올라가서 설법을 하시고 그것을 녹취를 해서 제자들이 녹취를 풀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나선 저는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실망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실망했는데, 첫째는 이 책은 중국 선종에서 내려오던 화두 백칙을 소개한 책입니다. 화두를 세는 양사가 칙입니다. 산뿌리를 세는 양사는 뿌리, 한 뿌리, 두 뿌리, 세 뿌리 이렇게 얘기하고, 화두를 세는 양사는 칙입니다. 한 칙, 두 칙, 세 칙, 백칙. 본지풍광은 백칙의 화두를 다루고 있는데, 백칙의 화두에 대해서 중국 선사들이 얘기한 것과 성철 자신의 풀이를 담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뽑은 선종에서 내려오는 백칙의 화두 100% 중국의 선종에서 중국의 선승들이 발한 화두만을 모은 것입니다. 백칙 100%가 중국 화두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 떡 닦는 막대니, 뭐 배상근이니, 뭐 대단 이런 화두가 뭐 근가 옥조라고 그것만을 백칙을 모아놨어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한국의 선불교가 전래된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지금 한국에서 백칙을 뽑을 동안 그거 하나 껴들어갈 수 있는 화두도 없었단 말인가? 한국 선승들이, 한국의 큰 스님들이 다 어디 갔나? 한국의 큰 스님들이 이런 백칙에 하나에 들어갈 만한 일화나 어록도 남기지 못했단 말인가? 라는 점에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철 스님이 화두를 풀이하면서 자신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요천순일이라든가 환중천저요 세외장군이든가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는 다 중화 중심주의에 오염된 낱말들입니다. 이런 낱말들이 중국의 선어록집에 나오긴 나옵니다. 송대에 편찬된 오등회원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말이긴 한데, 이런 말들은 뭐냐면은 환중천저요 세외장군이라, 이 말은 중화 중심주의에 오염된 낱말이죠. 중국은 자신들만이 천자이고 세외는 오랑캐 지역은 장군을 보내서 무력으로 짓밟아야 된다라는 중화 중심주의에 물들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요천순일,
요임금의 천하요 순임금의 나날들이라는 얘기는 태평성대라는 얘기인데, 태평성대를 얘기하면서 왜 요임금과 순임금을 거론해야 됩니까? 이것도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마치 프랑스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얘기할 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따와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성철 스님은 자신의 말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 세상에서 동쪽으로 흐르지 않는 물은 없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은 화두의 풀인데 화두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울산의 태화강 정도가 동쪽으로 흐를 겁니다. 그거 말고는 한국의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은 다 서쪽으로 흐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는 제가 그 뒤에 중국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7년 살았습니다. 중국에서 7년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거는 중국의 속담입니다. 런젠 우쇠이 차오동류, 중국 속담이고 중국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속담입니다. 중국은 서고 동저 지형이라서, 서쪽에 파미르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서 중요한 강물이 거기서 발원해서 황하든 회하든 양자강이든 다 동쪽으로 흐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중국하고 정반대로 동고서저 지형이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다 동쪽에서 발원해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압록강, 한강, 대동강, 금강 전부 다 황해로 흘러 들어가죠.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얘기들이 서너 집에 나온다고 해서 무판적으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은 중화주의에 물들은 사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후학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도 없고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성철 스님이 자기 책에서 즐겨 쓰는 표현처럼, 이서방이 술을 마셨는데 장서방이 취한다, 장서방이 북을 치는데 이서방이 춤을 춘다 라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강산매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금강산매경에서 얘기하는 부주의열반 사상과 중국 2000년 선종사에서 만들어내는 백칙의 화두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2000년 선종의 역사에서 만들어낸 화두에 못지않은 파격적이고 엄청난 내용들이 금강산매경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